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예,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1강 고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자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맹자책에 보면 맹자와 대화가 실려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맹자책에 고자장이라는 장이 있어요. 편인데 그 편 안에 보면 고자하고 맹자가 싸웁니다. 왜 싸우는 걸까요? 말다툼이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논쟁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고자와 맹자가 보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무선악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는 선이라든가 악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다라는 관점이고, 반면 맹자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성선설이죠. 그래서 우리 선천적으로 우리 본성은 인간적으로 본래 선하다, 본성이 선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자는 후천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있는 선악은 태어난 이후에 형성되는 것이라 보는 거예요. 후천설이다. 반면 맹자는 선천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 원래 착하다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자에게 있어 그래서 본성은, 그리고 이러한 우리 본성에 관한 관점에 있어서 고자와 맹자는 그 본성에 대한 아예 뜻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고자의 경우에는 본성을 물질적인 성질 혹은 물리적인 성질, 맞죠? 어떤 어떤 물리적인 성질, 이런 걸로 보는데 맹자의 경우에는 이런 걸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봅니까? 인간 특유의 어떤 도덕적인 성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자의 경우에는 본성이란 말은 어떤 타고난 성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질적인 성질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혹은 심지어 본성이라는 것은 본능을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맹자는 본성을 인간 특유의 어떤 도덕적인 성향,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인간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성향을 가리켜서 본성이라는 말을 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반면 고자는 우리의 본성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고난 성질 혹은 본능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 말이죠. 도덕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인의에 대해서 맹자는 당연히 우리 배웠지만 사덕이라는 것, 인의 더해서 예지까지, 이 사덕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인의예지는 다 우리의 본성 속에 내부에 들어있다. 인의 내설이를 좋아합니다. 내부란 건 우리의 본성에 들어있고 즉 선천적인 거라죠. 반면 고자는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는 들어있다 하지만 적어도 다 의만큼은 내부의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 그래서 밖에서 배우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맹자와 고자는 대화를 4번 나눕니다. 4번. 네, 4번 중에 첫 번째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어떤 내용이 남아 있을까요? 고자,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장인이 벚나무를 구부려 바구니를 만드는 것처럼 의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바구니라는 것은 그냥 바로 바구니가 있는 건 아니죠. 버드나무를 구부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구니가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면은 바구니를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할 때 그러한 바구니를 만들기 전에는 버드나무란 거죠. 버드나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바구니를 만드는 것은 장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다. 인의예지, 인의예지, 특히 그 중에 의는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겁니다. 반면 맹자는 아니다.
포도나무는 구부러진 성질이 있어야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 바구니에겐 이미 무슨 성질이 있다? 맞죠. 구부러지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구부러지는 성질. 이게 뭐겠습니까? 일종의 본래 그 선한 본성이 아니겠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의라는 것도 본래의 착한 성질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선천적이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둘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고자의 경우에는 본성 의라는 것은 어떻다? 그렇죠. 후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맹자는 반면에 인의 모두 다 선천적이다. 따라서 고자가 보기에는 후천적이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성무선악설이고, 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미 선하다. 성선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좀 쉬운 편이죠. 두 번째 대화입니다. 고자 물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물길을 동쪽으로 만들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만들면 서쪽으로 갑니다. 물에게 있어 동과 서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에도 선과 악의 구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물에는 어떡하? 원래 동서 구별이 없죠. 다 우리가 특이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 만들면 간단 말이죠. 맞죠?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도 그냥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로 트기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일로 트기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고 있죠. 반면 맹자, 물이 동서로는 안 가지만은 적어도 무슨 성질이 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 맞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성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성질이 뭡니까? 실제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은 아니죠. 만류 인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물길을 아무리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트고 싶다 해도 높으면 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사람으로 치면 무슨 성질입니까? 그렇죠? 착한 성질이겠죠. 착한 성질, 선의 성질. 그래서 우리가 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선한 성질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선천적인 선의 내재성을 얘기하고 있죠.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자는 후천설 입장에서, 맹자는 선천설 입장에서 성선설을 주장한다. 고자는 성무선악설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대화부터 조금 여러분들 논리적 구조가 논리성이 떨어지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고자가. 고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성질 본성이라 한다. 생지위성이라 그러거든요. 본문에는 생지위성. 생자는 우리가 태어날다 생자 좋죠. 태어날 때 그대로 가지는 성질.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뒤에 맹자의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한 건지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이대로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잘 이해 안 되는데 뒤에 맹자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타고난 것을 본성이라 한다면 흰 바둑돌을 보고 희다고 하는 것이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둑돌 보고 희다, 흰 바둑돌 보고 희다, 흰 것, 이거 어떤 성질입니까? 좀 물리적인 성질이죠. 물리적인 성질.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글자가 안 좋네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을 말할 때 우리가 희다는 건 솔직히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성질 혹은 물질의 어떤 객관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타고난 성질 이 말 속에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성질을 말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개, 소 성질도 본성이고 사람의 성질도 본성이니까 사람의 본성과 개, 소의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보면 본성이란 말을 사람 말고도 바둑돌에 있을 정도라면 바둑돌이라는 것에 본성을 쓴다면은 개라는 것을 쓸 수 있을 거고 소에도 쓸 수 있겠죠. 솔직히 개, 소에게 우리 본성이란 말을 합니까? 맞죠? 개, 소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성질이 있다. 그냥 성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맞죠? 어떤 성질. 그래서 이런 성질 자체를 그냥 본성으로 본다. 그래서 본성이란 말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솔직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본성이란 말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성향을 뜻하는 건데 맞죠? 고자는 지금 그걸 무시하고 어떤 물리적인 객관적인 그냥 성질 이렇게 봐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본성이란 말 자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아마 이런 내용이 되겠죠. 고자의 경우에는 본성을 어떤 물질적인 성질로 보고, 그래서 모든 본성이란 말은 결국 동물도 쓸 수 있고 인간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 자체를 어떤 물리적인 성질로 보고, 본성이라는 말은 따라서 물질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희다, 검다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동물, 개, 소 이런 거에 쓸 수 있고, 인간은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본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뒤집으려고 쓰는 거죠. 맞죠? 약간 억지가 보입니다. 맹자가 보기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본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떤 인간만의 도덕적 성향, 선악의 성향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냐. 그렇게 본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게 된다면은 물질, 동물, 인간이 구별이 되냐. 다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맹자가 보기에는 본성이라는 말은 물질에는 쓸 수 없는 것이고 동물에도 쓸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뭐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고, 동물, 물질 이런 것은 그리고 전혀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인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같다고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맹자는 본성을 뭐에만 쓸 수 있다? 인간에게만 쓸 수 있다. 인간에게만. 인간만 있을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성향에 관한 설명이 본성이다. 본성이라는 말의 뜻이라면, 고자가 보기에는 그런 도덕적인 내용 없음. 그냥 물리적인 성질을 말할 때 본성이라 하는 거니까 이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화 봅시다. 본문이 기네요. 고자 식욕과 성욕이 본성입니다. 원문에는 식욕은 식이라 적혀 있고 성욕은 색이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식색이성에 대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능이란 말이죠. 본능. 아까 맨 앞에서 봤듯이 심지어 이제 이 고자는 우리의 본성이란 말을 본능이란 말로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보면 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약간 본능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본성이란 말하지만은 본능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본능이 안에 있다. 본능이란 거 안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는 어떻다? 본능이겠죠. 본능. 아마 이 느낌 여러분들 이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본능이 아니니 밖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인이라는 말은 뭘로 쓰냐면 사랑의 의미를 써요. 사랑의 의미 보통. 그래서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의는 공경을 뜻하거든요. 여기서는 의는 공경의 의미. 다시 씁시다. 이는 사랑의 의미. 의는 공경의 의미입니다. 보통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사랑은 좀 약간 본능에 가까워요. 맞죠? 이 옛날에 노래 여러분 슈퍼스타 K 좋아했습니까? 시즌 2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강승민의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내 사람이 된다는 걸. 보통 사랑의 감정을 해서 약간 본능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잘생긴 남자 보면 얘 잘생겼다 이러면서 맞죠?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사랑에. 그런 것은 본능적인 거. 따라서 고자는 인을 사랑으로 보고 그런 것을 본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능이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죠. 본능이 본성이다라고 앞에 말했기 때문에, 따라서 인은 본능 맞다, 본성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만큼은 여러분들 의라는 것, 공경이라는 것은 잘 됩니까? 본능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한데, 고자가 보기엔 확실히 의라는 것은 본능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억지로. 따라서 밖에 있는 것이다, 본성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사랑의 대상은 고자는 내 동생을 얘기하고 있죠. 내 동생. 당연히 친동생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인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인은 본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공경,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공경은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객관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왠지 굉장히 외면적이라는 거죠. 특히나 그 조건, 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내 동생이기 때문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온 것이고, 반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공경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뭐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내 동생에 있어 내가 마음이 쓰이고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 동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내 거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참 비유 애매합니다. 맞죠? 황당한 비유인데 반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 많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이가 많든 모르는 사람 나이 많든 결국 나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라는 것은 외부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황당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 봅시다. 만약 본능으로 치면은 무조건 다 안에 있는 거겠네. 본능은 다 안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본능이 본성이고 따라서 본능의 기준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지워졌죠. 네. 그다음 맹자 이런 얘기를 듭니다. 우리의 본능 중에 가장 큰 본능. 아까 말했죠, 식욕.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불고기 좋아합니까? 네, 불고기 좋아한단 말이죠. 불고기 좋아하는 거 분명히 본능입니다. 한데 불고기가 맛있는 건 불고기가 맛있는 겁니까? 내가 맛있게 느끼는 겁니까? 불고기가 맛있단 말이야. 그러면 불고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불고기가 그 원인이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거겠네. 그럼 불고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밖에 있는 거겠네. 결국 그렇게 되면 식욕이란 것도 결국은 밖에 있는 것이 되겠죠. 앞에서 말했던 본능이 곧 본성이라는 그러한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돼. 결국 본능도 밖에 있는 거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가 말한 그 공경의 방식으로 맞죠? 모든 것을 안과 내부와 외부를 구별할 때 네가 방금 한 것처럼 나이 많음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안과 밖으로 구분하면 솔직히 우리의 중요한 본능인 식욕조차도 내부의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이란 말이야. 따라서 너의 그 비유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본능이 식욕과 성욕이라는 본능이 곧 본성이라고 본다. 특히나 본능은 안에 있기 때문에 본성이고 본능이 아닌 것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본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듯이 방금 본능과 본능 아니면 그 원인이 내부 외부로 나눴단 말입니다. 하지만 불고기 같은 게 어떻습니까? 분명히 본능이지만 우리 알다시피 모두 본능인 걸 알지만 식욕인 걸 알지만 그 실제 맛있음의 근원은 불고기에 있는 것이니까 내 밖에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아까의 방식으로 친다면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조차도 나의 외부의 것이니까 본능이 아니네. 그렇죠? 식욕도 본능이 아니고 따라서 본성이 아니겠네요. 맞죠? 본성이라 부를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네 번째 대화를 정리해보자면은 고자는 본능을 그대로 본성으로 본다. 따라서 이는 어떻다? 내부에 있다. 왜냐하면 친족에 대한 본능적 사랑이니까 따라서 안에 있는 것이지만 반면 의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공격이고 게다가 나이 많음이라는 기준 자체는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본성 밖에 있다. 본능 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내부에 있을지언정 의인만큼은 외부에 있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반면 맹자는 인의가 모두 우리 자단으로서 우리 내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인의 내설인데 본성 자체를 여전히 도덕적인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도덕적인 성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의를 포함한 자동 모두 본성 안에 들어있다고 보고 근데 나이 많음이 밖에 있다 하여 의가 본성이 아니라면은 심지어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조차도 분명히 본능이지만 실제 본능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따라서 본능이 이퀄 본성이라는 고자 관점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이 많이 복잡할 겁니다. 맞죠? 잠도 오죠. 그렇죠? 그래서 힘듭니다. 원래 이 고자와 맹자의 대화는 자세히 알면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보고 좋은 방법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아까 말했던 맨 처음 우리가 본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 단어씩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정리는 딴 게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대화로 돌아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줄만 꺼볼게요. 계속 이것만 기억하세요. 고자는 그렇고 맹자는 이렇다. 알겠죠? 고자는 성무사학설, 맹자는 선선설, 고자는 선천설, 맹자는 선천설. 고자는 본성을 어떤 물질적 선지 혹은 본능으로 본다. 맹자는 인간 특유의 도덕적인 성향으로 본다. 따라서 고자는 이는 본능이라서 안에 있지만 의만큼은 본능이 아니니까 밖에 있는 것이다. 맹자는 이는 인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모두 사덕은 사덕 전체가 어떻게 우리의 내부에 들어있다. 인의 내설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봤던 문장들 중요한 문장들만 다시 보면 첫 번째 대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대화까지 괜찮네요. 두 번째 대화까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되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대화에서 꼭 나올 만한 기억해야 될 만한 단어는 뭐다? 타고난 성질을 본성이란다. 이분이 누구다? 고자가 말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냥
네 번째 대화도 외워야 될 게 몇 개 없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자만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식욕과 성욕의 본성이다 이거랑 이는 본성이니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의는 본성이 아니니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 방금 했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고자, 맹자, 그래서 맹자, 성선설, 고자, 후천설, 성, 이럽니까? 지금 잠이 옵니다. 저도 하루가 지나고 거의 지금 여러분 한참 자습하고 있는 8시 반인데 선생님도 지칩니다 이제. 고자는 반면에 성, 무, 선악설이다. 얘기.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한번 봅시다. 갑을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본성에 선한과 선하지 않음이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 동쪽으로 틀면 동쪽으로 수쪽으로 틀면 수쪽으로 틀른다. 당연히 누구가 있습니까? 방금 배웠죠? 고자겠죠? 고자의 뭡니까? 고자의 성무상설을 말하는 거죠. 맨 밑에 있는 물의 진실로 동적 수적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 구분도 있습니까? 저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성질 누굽니까? 맹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갑은 본성에 선이나 악이 내재 있다고 본다. 맞습니까? 내재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본성 속에는 선악이 없다 이 말이고. 2번 갑은 타고난 도덕적 본성의 함량을 간주한다. 맞습니까? 타고난 게 없다고 맞지만 말하지 마죠. 타고난 게 없죠. 3번 을은 의로움의 실천을 통한 본성의 변화. 여기까지는 괜찮네. 맞죠? 본성의 변화가 아니죠. 본성의 보존과 확충이겠죠. 맞죠? 우리 맹자만의 표현 뭡니까? 보존, 뭔가를 보존한다. 우리의 선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확충한다. 그것을 더욱더 키운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런 표현이 써져 있겠습니다. 4번 을은 마음에 있는 사덕의 보존과 실현 주장해줘. 맞습니까? 맞습니다. 4번이 답이겠죠. 5번 갑, 을은 양지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수득된다. 일단 갑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 을의 경우에도 양지는 후천적으로 수득된 것이 아니라 뭐가 당연히 선천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답은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몇 입니까? 4번이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양 고자까지 풀어봤습니다. 많이 힘든 부분인데 그냥 자꾸 읽다 보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지 말고 계속 읽어보세요. 반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되게 불리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